안녕하세요.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소마한의원 원장 백정흠입니다. 진료 중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로 다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펼쳐봅니다. 마법의 문구를 말하기만 해도 자세가 좋아지는 놀라운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인 오하시 신이라는 저자가 지은 책이고요. 알렉산더 테크닉 강사이면서 난치병 치료 전문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알렉산더 테크닉의 지시어를 임상에서 사용하기 쉽게 확대 발전시켜서 적용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독일에서 첼로를 공부하던 중 알렉산더 테크닉 수업을 듣고 자신의 등 통증이 바로 해소되는 것을 계기로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일본으로 귀국해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국제공인 테크닉 지도자가 되고, 이것을 임상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자격증까지 따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하다가 지금은 스튜디오를 열어서 난치병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다음번 기회에 태극 권술 10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좋은 자세를 취하기 위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이런 주제를 통해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저도 이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이 병은 저 병은 막 전전하면서 잘 낫지 않는 그런 만성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서 몸들이 다 뻣뻣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들이니까 자율신경계 이상 이든 어지러움증이든 두통이든 뇌혼미든 불면이든 뭐든 공황장애든 뭐든 대부분들의 환자분들은 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긴장을 풀게만 해도 몸이 많이 좋아지겠는데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긴장된 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발견한 게 이 책인데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몸의 과긴장과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이 흔들림과 호흡을 통한 자연스러운 몸 상태의 회복에 있다는 저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가지 마법의 문구와 그 활용법에 대해 쉽게 저술되어 있어서 읽다가 보면 어느새 자세도 좋아지고 또 더 나아가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책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간되어서 오랜 시간 남모르는 고통으로 헤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소 자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또 저같이 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방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판권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도 출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도 못하는 중에 과긴장은 몸 어딘가를 굳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무력하게 되어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과긴장과 불균형은 자율신경의 기능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고 여러 난치성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인 원인은 바로 몸과 마음의 긴장이 몸을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머리, 척추, 눈, 입안, 목 주위, 흉곽, 몸통, 골반, 다리 등등의 모든 부위를 긴장의 사슬로 칭칭 얽어매고 열쇠로 잠가버리는 것 같이 잠겨버리게 됩니다. 이 긴장의 잠금 상태를 또 다른 긴장 상태인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래 노력이란 심신을 굳어지게 만드는 방향성의 접근법으로 오히려 그 잠금 상태를 더 단단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마법의 문구는 긴장의 잠금을 해제하는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마법의 문구로 긴장의 자물쇠를 해제하려면 억지스러운 노력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마법의 문구를 말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가져오는 뭉쳐있던 덩어리가 풀려서 넓어져 간다는 감각적 체험으로 긴장은 이완되고 내면에서부터 잠금을 해제해 갈 수 있습니다. 마법의 문구에는 세 가지 이론적인 기둥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서양의학의 물리치료법, 동양의 태극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초로 개발한 것이 마법의 문구이고 저자의 20년에 걸친 임상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정말로 뭉쳐있던 덩어리가 풀리고 흔들린다는 것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책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둥실둥실, 살랑살랑 또는 찰랑찰랑, 그리고 똑바로, 이 세 단어인데요. 핵심은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깨춤이 덩실덩실 저절로 추게 되듯이 콧노래가 흐름을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고개를 나도 모르게 끄덕이게 되듯이 그런 느낌으로 크지 않고 또 빠르지도 않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춤추듯이 그렇게 마법의 문구의 이미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세도 좋아지고 우리 몸의 기능도 또 마음가짐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긴장과 불균형은 제일 먼저 무언가를 잘하려고 힘을 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억지 힘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게 되고 그 긴장은 몸을 굳어지게 만들고 또 긴장된 곳과 상대되는, 대응되는 다른 곳들은 그와 반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것이 자세 불균형을 초래하고 기능의 부조화를 유발시킵니다. 자세 불균형과 기능의 부조화는 심신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치료는 맨 먼저 그 긴장을 풀고 힘이 가지 않는 무력한 곳에 에너지를 흘려보내주면 치료는 완결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선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살랑살랑 찰랑찰랑 흔들리는 자극을 몸에 주면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긴장하고 있던 걸 풀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긴장하고 굳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땐 우리가 우리 몸을 긴장할 수 있지만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있을 땐 예를 들면 걷는다든지 가볍게 춤을 춘다든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 스스로를 긴장하게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흔들림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호흡과 맞추어서 흔들림과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호흡은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과 같습니다. 호흡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발적인 거의 유일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호흡은 또한 기운을 확장하여 우주와 하나 될 수 있는 초월적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만히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랑살랑 흔들며 온몸이 둥실둥실 떠오른다고 상상해 봅시다. 치료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마법의 문구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로가 사라지고 쉽게 지치지 않는 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허리, 어깨, 목, 무릎 등의 관절 통증 문제들도 말끔하게 해소되고요. 우울증이나 우울감에서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 있고요. 호흡이 깊어지고 편안해져 호흡기계 문제도 해소됩니다. 혈압이 안정되어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이 높아져 감염증에 쉽게 걸리지도 않습니다. 두통, 변비, 수족냉증과 같은 냉증, 부종 등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록 나온 배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젊음을 얻게 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0가지 마법의 문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법의 문구 1. 머릿속에 작은 배가 가만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세의 급소에서 위로 둥실둥실 머리가 떠오른다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이 자세의 급소가 되게 중요한 곳인데요. 자세의 급소가 어디냐면 광대뼈 아래 라인에서 귀를 타고 뒷머리카락이 나는 선을 이은 그 수평면이 자세의 급소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두개골이 목뼈 1번에 얹혀지는 곳입니다. 이 관절을 머리두, 목경자를 써서 두경관절이라고 하고요. 이 두경관절이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자세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을 자세의 급소라고 저자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머리 부분의 마법의 문구가 첫 번째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조그마한 조각배가 가만히 찰랑찰랑찰랑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머리의 긴장이 풀어지며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머릿속에 조각배가 찰랑찰랑 흔들리고 있는가 동시에 이 무거운 머리가 위로 풍선처럼 둥실둥실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체중의 10% 정도입니다. 체중이 60kg이면 약 6kg에 가깝고요. 파운드로 치면 12파운드 가량이겠죠. 12파운드 볼링공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머리를 매일같이 지탱하고 있으려니 우리 목과 우리 몸 전체의 자세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 무거운 머리를 왜 지탱하지 못하느냐 하면 목이나 등 근육만으로는 이 무거운 무리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무게를 근육으로 고정하여 지탱하려면 이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 엄청나게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고요. 또한 우리 머리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기 쉬운 곳입니다. 고민이나 많은 생각, 그 다음에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눈썹 사이 찌푸리면서 머리를 긴장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를 악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몸도 녹초가 되고 지쳐버리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리를 척추나 자세의 급소 위에 살짝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경관절, 머리와 목이 이어지는 이 관절에 머리를, 그러니까 목뼈 1번 위에 머리를 살포시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법의 문구를 말하면서 머리와 척추가 접하는 자세 급소에 수면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곳에 작은 배가 떠서 흔들흔들 살랑살랑 잔물결에 흔들리고 있고 머리는 하늘로 둥실둥실 떠오르는 것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목 근육이 이완되고 머리가 척추 위에 똑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의 무게에서 해방될 수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척추나 자세가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마법의 문구, 이 척추 또는 척주인데요. 척추보다는 사실은 척주가 더 맞는 말이에요. 척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척추 이렇게 하면 척추뼈 전체를 머리부터 목뼈 1번부터 허리뼈 5번까지 척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경우로들 다들 이해하는 경우도 사실 많지만 척추하면 척추뼈 하나하나 내지는 그냥 등골, 등뼈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전체 척추를 이야기할 때는 척주, 기둥주자를 써서 척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척주라고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법의 문구 2 척주가 쇠사슬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래로 흔들린다는 얘기죠. 축 늘어져서 출렁출렁 찰랑찰랑 흔들린다는 의미고요. 우리 척주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진료해온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척주가 목에서 허리까지 막대기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잘못된 이미지가 자세의 흔들림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척추는 자세의 급소에서 꼬리뼈까지 사슬같이 척추뼈들이 연결되어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척추는 자세의 급소에서 아래로 드리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가 나쁠 때는 그 반대로 척추가 머리를 치고 올라와 버리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둥둥 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의 머리를 목 근육을 굳어지게 하여 고정시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구번 등과 일자목 등의 나쁜 자세가 초래됩니다. 이 문구는 기본적으로 문구 1번과 세트로 행할 것을 추천하는데요. 작은 배가 흔들리면서 머리가 떠오르는 것 같이 느끼면 그곳에서 아랫방향으로 똑바로 드리워져 있는 척추라는 사슬을 같이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 사슬은 몸의 중심선을 통과하고 작은 배의 흔들림에 맞추어 잔잔하게 한들한들 흔들립니다. 이때 실제로 몸을 조금 흔들어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흔들지 않아도 됩니다. 둥실둥실 떠오르는 머리의 작은 배와 한들한들 늘어지는 척추의 사슬, 이 두 개에 부드럽게 끼워져 있는 자세의 급소가 가만히 편안한 느낌이 들면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마법의 문구 3. 눈. 안구는 언제나 물속에 둥둥 떠 있습니다. 안구가 말랑말랑해지고 둥실둥실 물 위에 떠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이미지를 가지면 되고요. 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안구를 안쪽으로 당겼던 게 해방되어 가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곳인데요. 무의식적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거나 짜증이 나서 눈을 치켜뜨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혹사당하기 쉬운 눈은 몸의 근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눈의 긴장은 목, 머리, 그리고 전신으로 쉽게 확대됩니다. 안구가 긴장하고 있을 때 안구 주위에 있는 근육들에 의해서 뒤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 문구는 안쪽으로 눌려져 있는 안구가 둥실둥실 떠오르는 이미지로 눈을 긴장해서 해방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각으로 몸의 균형을 잡으려는 신경회로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와 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긴장하면 다른 한쪽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것이 이 문구입니다. 사물을 볼 때 대상을 잡으러 가는 것처럼 보자 하면서 달려들듯이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영상을 뇌로 보내기만 하는 렌즈일 뿐이기 때문에 눈의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둥실둥실 떠있는 편안한 눈을 통하여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내버려 둡시다. 이 감각을 얻게 되면 눈이 덜 피로해지고 또 안구 건조, 안구 충혈, 긴장성 두통 등으로 고생하시는 것도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눈꼬리 주름이나 눈썹 사이 주름도 줄어들고 항상 험상궂은 표정을 짓던 분들도 상냥한 표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음 마법의 문구 4. 입안이 되겠습니다. 잇몸에 혈액이 흐르고 혀는 떡처럼 뭉실뭉실합니다. 이 뭉실뭉실의 뜻은 탱글탱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안이 넓어지고 해방되어 가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눈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도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가기 쉬운 곳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악물거나 입안이 바짝바짝 마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입이나 입안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턱 근육과 혀 근육, 목의 근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혀가 근육 덩어리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우리 혀는 머리 단면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되게 두꺼운 근육 덩어리입니다. 혀가. 혀, 턱, 목은
반드시 연계되어 움직이고요. 그래서 입이나 입안이 굳어지게 되면 턱, 혀 근육이 긴장되고 그 영향으로 우리 목이 아래로 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의 급소가 긴장해서 해방되지 못하고요. 그 결과 몸은 긴장하고 굳어지고 나아가 자세가 악화되게 됩니다. 마법의 문구가 가져오는 이미지는 입이나 치아, 혀를 움직이는 근육이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입안의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턱 근육이 풀어지고 자세의 급소가 쉽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뼈로 서는 것이 쉬워집니다. 또한 침이 적당히 분비되어 입안이 촉촉해지기도 합니다. 입과 혀도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고 입과 목구멍의 면역 기능도 높아져 감염증에도 쉽게 걸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 마법의 문구 5 목 주의. 따뜻한 봄 알프스산의 눈이 녹아 양어깨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이미지입니다. 어깨, 가슴 등이 넓어지면서 목이 해방되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몸을 진찰하면서 느낀 거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90% 이상, 아마 95%,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거의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목 주위를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어깨를 위로 어스크리거나 움츠리게 하는 것, 목이 단축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두 번째가 너무 가슴을 펴려고 하는 것인데요. 너무 가슴을 펴려고 하면 등이 좁아져서 목 근육도 당겨져 버리게 됩니다. 좌우 어깨를 떼내어 목 주위의 긴장을 이완시켜 봅시다. 이때 포인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프스산의 눈은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날이 갈수록 눈석임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여 천천히 초록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마법의 문구를 말하면서 그 눈석임에 맞춰서 천천히 양어깨가 넓어져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령은 좌우는 물론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듯이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은 한 방향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와 목, 등도 눈속임에 맞춰 천천히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미지가 잡히면 단축되어 있거나 굳어져 있던 목 주위의 근육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목선도 완만하게 펴지면서 자세도 똑바르게 됩니다. 다음 마법의 문구 6 흉곽, 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과 등이 넓어지고 호흡이 잔물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작은 물결이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슴, 흉곽이 넓어지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마법의 문구에서 가슴과 등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 주십시오. 가슴의 앞면만이 아니라 뒷면, 곧 등을 포함한 흉곽을 의식합니다. 흉곽이란 가슴 주위를 덮고 있는 뼈 전체를 말합니다. 자세가 나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흉곽을 움츠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폐를 늘리고 줄이는 범위가 좁아지면 필연적으로 공기의 출입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숨쉬기가 힘들 때일수록 그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팔을 끌어당겨서 가슴의 폭을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자세가 나쁜 사람일수록 기침, 천식, 숨차는 거죠. 등의 호흡기 문제에 시달리기 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흉곽을 해방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마법의 문구에서도 잔잔한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 가는 것처럼 호흡의 파도를 상상합니다. 이 파도의 흔들림이 가슴과 등을 이완하면서 넓어져가는 감각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당겨져 있던 팔도 해방시키고 편안하게 흉곽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매우 입체적인 것임을 유의해 주십시오. 자세를 좋게 한다고 말하면 윗방향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흔들림이라는 것은 상하, 전후, 좌우 비스듬한 여러 모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음 마법의 문구 7. 몸통. 몸통 이미지는 몸속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잉어가 아래에서 위로 힘차게 올라가는 이미지입니다. 중력에 몸을 맡기면서 그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힘찬 잉어를 이미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몸을 잘 못 쓴다,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 중에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데요. 차렷 자세는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아래 방향에 대하여 위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긴장되고 맙니다. 중력에 싸움을 걸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중력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이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신체의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몸에 힘을 빼는 쪽이 뼈로 설 수 있게 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몸속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라는 것은 몸의 무게나 중력을 이야기합니다. 몸에 힘을 빼면 머리와 상체의 무게에 중력도 더해져 아래로의 무게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폭포수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위로 오르려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건강한 잉어로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세를 둥실둥실 위로 떠오르는 느낌을 가질수록 몸이 똑바로 된다고 했는데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 이미지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몸속을 이루는 잉어를 믿게 되고 안심하고 힘을 뺄 수 있게 됩니다. 중력은 여러분들의 아군이 되고 점점 무게에 얽매이지 않고 몸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몸을 일으켜 둘 수 있게 되므로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피로를 잘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법의 문구 8. 골반이 되겠습니다. 골반은 와인잔의 바닥, 언제나 가만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찰랑찰랑 흔들흔들 골반이 어떤 걸음걸이와 같은 그런 동작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이미지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하면 안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번등이고요. 턱이 앞으로 나오고 목이 짧아지고 허리는 긴장되게 됩니다. 둘째가 요추 전만 자세. 전만이라는 게 앞으로 휘어진 거예요. 뒤로 꼬부랑 할머니와 같은 걸 후만이라고 그러고요. 그 반대를 전만이라고 합니다. 이 요추 전만 자세는 등 쪽 근육에 부담이 커서 두 자세 모두 힘든 자세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면 안 되는 자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골반이 모두 기울어진 상태로 잠겨버리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골반이 굳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허리뼈에 부담이 많아져 요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언제나 미묘하게 흔들리면서 균형을 유지하는데요. 골반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들리면서 뼈로 서는 것이 위에서 내리 누르는 무게를 분산시켜 몸을 효율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골반의 흔들림은 와인잔과 유사합니다. 와인잔 바닥의 곡선과 같이 골반 바닥, 골반 저도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인은 잔을 흔들어도 수평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골반이 자세와 동작에 맞추어서 흔들리며 몸의 무게가 똑바로 중심으로 내려가는 상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마법의 문구로 골반이 와인잔의 바닥과 같이 적당하게 흔들리는 상태를 상상할 수 있으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높아지고요. 그 결과 두 가지 하면 안 되는 자세는 사라지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법의 문구는 사무직인 분들에게 추천하는데요. 골반에 흔들림이 있으면 의자에서 등 근육이 쭉 펴지게 됩니다. 꼭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법의 문구 다리. 다리를 따라 모래시계의 모래가 똑바로 떨어집니다. 무릎이 똑바른 상태이나 무릎 뒤쪽 오금 같은 곳은 편안하게 이완되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마법의 문구 7에서
중력에 거스르지 않고 중력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몸통 신체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리, 특히 무릎인데요. 무릎은 골반과 마찬가지로 잠겨버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잠긴다는 건 굳어져서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자, 이완을 시켜보자 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너무 지나치게 풀어도 좋지 않은 곳입니다. 우선 무릎의 과신전은 허리의 과전만을 초래합니다. 과신전이라는 게 무릎이 뒤로 너무 많이 펴지는 거죠. 180도보다도 더 뒤로 펴지는 것을 과신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백니라고 합니다. 백, 뒤로, 니, 무릎이죠. 무릎이 뒤로 너무 가 있는 게 백니라고 합니다. 그 백니, 무릎의 과신전은 허리를 아까 말씀드린 허리의 과전만을 초래하게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가 됩니다. 반대로 무릎의 과굴곡은 허리를 굽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많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무릎은 180도보다 굽어져 있고 등은 꾸부정해져 있는 노인 자세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세 모두 요통의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하고요. 무릎에 대한 이미지는 이완되어 있으나 똑바른 느낌으로 서 계셔야 합니다. 몸의 무게가 똑바로 발바닥으로 떨어지는 곳을 찾아서 서 주시는 게 자세를 바로 하는데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첫 번째 동작이 됩니다. 자신의 허리 주위에서 발밑까지 다리 전체로 커다란 모래시계가 있다고 상상하시고요. 모래시계의 모래가 중력에 따라서 똑바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허리에서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바닥으로 그 모래가 똑바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떨어진 모래가 발밑에 묵직하게 쌓여가는 모습도 상상하면 우리 몸의 바른 위치를 찾기 쉬워집니다. 옆에서 봤을 때 바지 옆선이 곧게 수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문구는 서 있는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마찬가지로 중력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칠로 대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법의 문구 10. 온몸 날숨에 몸이 이완되고 덜숨에 척추가 펴집니다. 그 상태로 숨을 몇 번 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척추가 풍선처럼 쭉 늘어나듯이 펴진다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날숨에 몸에 힘을 빼고 덜숨에 자세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인간의 호흡에는 자세 유지 장치의 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숨을 쉬면서 무의식 중에 자세를 미묘하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날숨에 근육들이 둥실둥실 되면서 이완되고 들숨에 척추가 똑바르게 펴지고 날숨에 둥실둥실 들숨에 똑바르게, 이것이 자세를 바로 하는 핵심이 됩니다. 호흡에는 자세 유지 장치로서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무너지는 것은 호흡의 흔들림에 몸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호흡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나쁜 자세나 구부등 같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법의 문구로 몸을 둥실둥실 이완시키면서 자세가 똑바로 만들어지게 되면 마법의 문구로 몸을 둥실둥실 이완시키면서 자세가 똑바로 됩니다. 그런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법의 문구 10은 하나로 둥실둥실과 똑바로의 두 가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만병통치 같은 문구입니다. 마법의 문구 1에서 9까지 흔들림의 감각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마법의 문구 10만으로 자세를 유지해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법의 문구는 비장의 무기인 셈입니다. 마법의 문구 1부터 10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는 마법의 문구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대체 호흡이 왜 어떻게 자세와 관계하는 거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단히 관계가 많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호흡 자체가 흔들림입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리듬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늘상 변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밀려왔다 밀려가는 잔잔한 물결과 같이 평온하게 안정된 페이스로 계속 죽을 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멈출 수 없는 흔들림이 날마다의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호흡과 자세는 거의 한 몸과 같은 것으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용하는 근육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호흡근인 갈비 사이 근육, 승모근, 척추 기립근, 복사근, 복직근, 횡격막 등은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자세의 흔들림도 호흡의 흔들림도 서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현대인은 호흡과 자세가 뒤죽박죽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과 자세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흔들림으로서 연동,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긴장과 같은 것으로 호흡이 얕아지게 되면 자세의 흔들림이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호흡이 억눌리게 되어 흔들림이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별개라고 생각했던 호흡과 자세가 실은 한 가지임을 깨달을 때 흔들림이 완성됩니다. 깊고 느린 호흡에 흔들림이 이끌려 자세도 이완됩니다. 자세의 유연한 흔들림 속에서 깊고 느린 호흡이 또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지치지 않고 잘 움직이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공항은 흔들림이 멈출 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계속 하다가 신호를 받고 멈췄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TV 틀고 누웠을 때, 걸어가다가 버스를 탔을 때, 터널 안에서 등과 같이 흔들림이 정지되는 상황 속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그때의 상황을 다시 소환하게 되고 공황 발작이 다시 생기게 되고 또 평소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지고, 그것이 공황장애인 것입니다. 공황장애 치료는 호흡을 통한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흔들림은 몸의 실제적인 흔들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운의 흔들림, 우리 몸 속에 있는 기운의 흔들림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기운, 에너지가 팔자 모양, 무한대 모양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돌고 있습니다. 호흡과 팔자 무한대 모양의 에너지의 흐름을 일치시키고 그 흐름대로 가만히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0가지 마법의 문구를 알아보았습니다. 10가지 마법의 문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머릿속에 작은 배가 가만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머리가 윗 방향으로 둥둥 떠오르는 이미지를 하시면 됩니다. 2번째, 척추가 쇠사슬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척추가 흔들리면서 아래 방향으로 드리워져 있는 이미지를 하시면 됩니다. 3번째, 눈은 언제나 물속에 떠 있습니다. 안쪽으로 당겨졌던 눈이 해방되어 가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4번째, 잇몸에 혈액이 흐르고
혀는 떡처럼 몽실몽실합니다. 입안이 넓어지고 해방되어가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5번째, 목 주의. 봄 알프스산에 눈이 녹듯이 양어깨가 천천히 떨어져 갑니다. 어깨, 가슴, 등이 넓어짐으로써 목이 해방되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6번째, 흉곽, 폐. 가슴과 등이 넓어지고 호흡이 잔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호흡에 의해 흉곽이 넓어지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7번째, 몸통. 몸속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잉어가 아래에서 위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중력에 안심하시고 몸을 맡기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8번째, 골반. 골반은 와인잔의 바닥. 언제나 가만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골반이 동작에 맞춰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9번째, 다리. 다리를 따라 모래시계의 모래가 똑바로 떨어집니다. 무릎이 똑바른 상태에서 이완되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10번째, 온몸. 내쉬는 숨에 몸이 이완되고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가 곧게 펴집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몇 번 쉬면 됩니다. 호흡이 흔들리며 온몸을 맡기는 이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0가지 마법의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나머지 책의 후반부는 이 마법의 문구를 일상생활 속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세한 팁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출간되어 나오면 참고하셔서 건강해지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어렵다고 치료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치료는 어쩌면 그냥 스르르 되는 것입니다. 단 정확한 치료일 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